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인테리어 소품 어떻게 구매하세요? 혹시 이런 그림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대부분 풍수지리 그림이나 돈이 들어오는 그림을 구매하시는데요. 저는 이 집에 특별한 그림을 선물해 드렸어요. 제가 그림에 색감을 많이 넣었는데요. 현관부터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 집은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과 그리고 고학년 딸 둘과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관이 평수에 비해서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발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요 반대쪽에는 벤치를 놔드렸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포인트를 준 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발장의 색상이었어요. 대부분 좀 쨍한 컬러감을 선택하시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컬러감을 선택했을 때 여기가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전체 우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에 왜 우드를 선택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드 컬러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베이지나 아이보리를 섞어야지 얘가 부각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컬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드 컬러인 거예요. 그 따뜻함이 더 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이보리나 베이지를 했으면 이 레드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저는 이 우드를 선택해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렸을 때 고객님이 너무 흔쾌히 우드를 하겠다 말씀하셔서 정말 좋았던 현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막내딸방. 막내딸방은 정말 심플해요. 깔끔하고 여기가 북쪽방인데 지금 이 보라든지 이런 기둥들이 털 수 없는 벽체, 그래서 이 벽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끝까지 침대를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대와 책상까지 이제 구매를 해놓고 장에도 여기는 이제 저학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손잡이의 포인트 커튼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커튼도 살짝 보랏빛 컬러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벽지를 보라로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저학년일 때까지 다 컬러를 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회유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커튼이나 패브릭 이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첫째 아이 방으로 갈까요? 여긴 확실히 분위기가 차분하죠? 고학년 초등학생 방이기 때문에 좀 카멜라는 좀 가볍게, 그리고 살짝 민트빛이 도는 옐로우 컬러입니다. 커튼을 이중지로 해서 또 여기도 이런 데다가 컬러 포인트를 준 거예요. 이제 똑같은 붙박이장이 있는데 여기는 또 손잡이가 이렇게 뭘 걸 수도 있고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안방을 보실게요. 안방은 붙박이장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었고 안방은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침대,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 리클라이너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딱 짜여지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가실게요. 드레스룸은 저희 고객님이 아이들 방마다 다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붙박이장, 이불을 넣는 장으로 여기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옷인데 지금 긴 옷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투피스가 제일 많으셔서 이렇게 걸고 개선 없는 옷을 이쪽에다 배치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옷이 많다 하지 않으셨고 여기에서 옆면이 보이는 답답함이 싫었던 거예요. 위에는 옷봉을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하부는 남편분의 와이셔츠가 많아서 다리미판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쪽에 또 콘센트를 넣어드렸거든요. 사실 서랍으로 코너장을 만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 손잡이가 뭔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것은 지금 손잡이를 위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이렇게 깊은 수납장 하나가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까운 공간이니까 저는 여기를 버리기가 싫었던 거죠.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곳인데 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이런 구조는 이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나중에 이 구조를 많이 보시고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기둥이 있거든요. 이 기둥은 사실 털 수 없는 기둥이에요. 여기에 예전 구조는 이쪽이 샤시, 그 다음에 이쪽은 벽체고 문이었고요. 이 안쪽 내부가 주방이었고 이 바깥쪽은 주방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 창이어서 대부분 확장을 하면 이 확장하는 면 요것만 사실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장하는 의미가 없는 집이에요.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곳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벽체가 또 있는데 주방을 어떻게 뺄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아예 생각의 전환으로 주방을 바깥으로 빼는 걸 선택을 하고 안쪽을 팬트리 겸 키 큰 장, 창문을 막더라도 어차피 큰 창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 구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타일은 현관 타일과 동일한 타일이거든요. 이 집의 아이덴티티다. 여기 기둥에 맞게끔 붙이는 것도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에 100각짜리이기 때문에 기둥의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조금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기둥에 타일을 못 붙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해결을 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기둥이 나왔어요. 사실 고객님도 되게 이 기둥을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주방이 원래 있던 자리에는 당연히 수도 배관이 이쪽에 있었어요. 저희는 이쪽으로 수도 배관을 옮긴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공간이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가 키친핏이 아니에요. 뚱냉장고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가벽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벽체의 깊이가 7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깊이를 850을 만들면서 이 150 정도의 벽체를 또 빼냈고, 그리고 냉장고를 집어넣어도 10cm는 튀어나와요. 5cm에서 10cm는 튀어나오는데 여기 코너 부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쪽을 작은 팬트리 공간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분배기가 또 있거든요. 분배기는 옮기면 큰 돈이 듭니다. 여기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밥솥? 아닙니다. 밥솥은 여기 있어요. 밥솥은 여기예요. 아, 이쪽에. 밥솥은 이쪽에 있습니다. 커피 머신? 커피 머신은 이쪽 자리입니다. 아, 여기는 정수기예요. 정수기 요즘에는 다 듀얼 정수기 이런 데다가 작은 거 하시잖아요. 몸체가 작잖아요. 근데 몸체가 큰 정수기 가지고 계신데 이것들을 이렇게 아일랜드에 그냥 턱하니 올려놓는다? 그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수기는 물과 같이 써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동을 어디다 시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싱크볼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몸체만 딱 보이게 앞면에 깊이까지 다 맞춰가지고 보이고 요 문을 하나 달았어요. 문을 하나 달아서 여기다가 컵이나 이런 것들 뭐 자잘한 거를 넣더라도 요걸 딱 가리면 몸만 딱 보이게 앞면만 보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정수기 자리를 짜드렸어요.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네네. 생수병도 플라스틱이고 그렇죠. 정수기 관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아.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안쪽에서 필터를 다 스텐으로 몸체를 쓴다거나 물을 저장해 놓고서는 거기서 걸러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생수병 피트랑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정수기가 훨씬 낫죠. 왜냐면 필터가 있잖아. 필터가 없으면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물을 오는 관은 플라스틱이지만 그 안에서 보관하는 거는 스텐으로 되어 있고 스텐에서 다시 또 정수해서 걸러져서 나와서 스텐에 담겨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수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제일 힘 뺀 공간들만 남았거든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에서 좀 힘을 뺐습니다, 이 집은.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톤은 맞추되 제가 포인트로 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딱 바닥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백각 스페인 타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예쁘게 나온 이거 신상 타일입니다. 네, 신상 타일을 제가 쓰는 거고, 그래서 파티션이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지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안방 화장실은 조금 더 작은 타일을 썼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 공간인데 그냥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죠. 이게 타일이 300에 600각, 300에 300각. 이게 사실 국민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근데 시공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톤 맞추고 깔맞춤을 하면 이렇게 정말 무드 있는 공간. 이 조명 하나 때문에 무드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포인트 주는 쪽은 샤워 벽 쪽이에요. 샤워는 엠보 타일을 써서 비슷한 톤은 맞추되 엠보로 주니까 훨씬 더 이제 아늑하고 좀 디테일 있는 공간이 되어 보이죠. 거울장은 사실 이게 이렇게 올려서 플랫 형식인데 이 플랫 장을 하나 놓기에는
거리가 되게 길이가 길었어요. 거울장만 맞춤 제작을 길게 해버리면 또 모양이 안 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최대한 물과 거리가 먼 곳에서 가지고 와서 가구로 짰어요. 대신에 이것도 습기에 많이 강한 소재로 요즘에는 또 많이 나와요. 주방 가구에서. 여기를 딱 열면 이쪽에 드라이기 거치할 수 있어서 그냥 보관할 수 있고 여기다가 작은 거 넣을 수 있게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거실만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감을 좀 찾아보셨나요? 거실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선물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이 공간에 많이 숨어있던 컬러들을 다 배치를 했거든요.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하셨나요, 혹시? 이 집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컬러감이 다 있었고, 그래서 그 컬러감을 가지고 이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짜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좀 독특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독특한 거요? 네. 조금 입체감이 있다? 맞아요.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 빨간색은 남편분이 좋아하는 색감, 그리고 베이지는 아내분, 그 다음에 민트가 첫째, 보라색이 둘째, 막내가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 이 집의 모든 컬러감이 다 어우러져서 여기에 짜여져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평탄하진 않잖아요. 가족끼리 더 많이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 모난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직물도 막 가다가 우리가 어디에 딱 걸리면 실오라기 하나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내가 모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난 부분들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표현을 한 거죠. 저희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고객님이 맞다. 이제 아이들 조금 어리니까 이렇게 내가 모난 부분은 여기 있어.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작품? 네, 맞아요.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모양을 주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AI로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사람과 소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색감을 찾아서 이렇게 아트 디렉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와 함께 색깔을 찾고 이렇게 멋진 그림도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안김 디자인으로 놀러오세요.